독도 13번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본의 주장입니다. 12번은 한국의 주장을 설명을 했고 12번에서는 한국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본도 틀린 주장을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요지는 조약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첫째는 조약 자체 제2조, 둘째는 조약이 확정되기 전, 그런 약 한 달 전 있었던 러스크 서한, 이 서한은 양유찬 대사의 이 서신에 대한 이 답신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서한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러한 미국인, 중요한 미국인, 큰 지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인 두 사람이 지방방송을 들었습니다. 일본 독도는 이 조약에서 일본 것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씩 뜯어봐 보겠습니다. 첫째, 조약 자체에서는 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조약의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문이 되었던 섬은 4개입니다. 제주도, 금문도, 울릉도, 독도입니다. 그중 제주도, 금문도, 울릉도만 돌려주라. 그러니까 독도가 빠진 섬으로 자동적으로 일본 땅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뜻으로 이 조항이 이렇게 작성되었다면 다른 조항에 여기에서 빠진 것은 요 A, 여기에서 빠진 것은 제2조 A, 여기에서 빠진 것은 그러니까 조약 작성 중에 논란이 되었다가 여기서 빠진 것은 일본령으로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일본이 벌써 내놓았겠죠.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날 마음대로. 조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오키나와의 경우에도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이 조약 직후 미국의 관할에 들어갔다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관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일본어로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미국의 관할에 들어간 것은 그냥 미국의 관할에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반환이 된 것은 반환할 그때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조약할 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많은 일본 학자들은 원래부터 일본령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은 반환되기 전에도 그렇게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약을 작성한 미국이나 호주 이 서양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약을 조약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약 작성 중 회의록을 보면 이 조약에서 영토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8차 영국 조안에서 독도가 한국 쪽으로 들어가자 영미합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해결하지 말자고 그렇게 영국과 미국 대표가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독도를 확정하지 말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8차 초항까지는 어디는 일본 땅, 어디는 한국 땅 이렇게 딱딱 구역을 정해가지고 독도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갔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자 이런 식으로 독도 문제를 이거 빼버리고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조약 자체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러스크 서한입니다. 러스크 서한은 양유찬 대사가 미국 국무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독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 조약 작성상 문제가 되었던 양코섬하고는 다른 섬인 양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이 독도를 항운령에 포함시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무엇인지 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가 바로 그 문제가 됐던 양코섬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보면 여기에는 이 문장 속에는 약간의 이 비웃는 마음을 감추는 이런 이 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양유찬 대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척 하지도 않고 한국말로 더듬수라는 거 있죠. 더듬수.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바본 척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솔직히 사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역사 중 가장 한국인으로서 치욕스러운 것은 양유찬 대사의 편지입니다. 그 수치를 생각하자면 한국인들은 모두 독도를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자기의 뺨을 한 자리씩 때려야 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반박 편지인데 이 반박 편지도 내용이 충실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기 보면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암석체가 한국 일부로 취급된 적 없어요. 이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체 이것을 이 말을 한 것은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다음에는 보면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심한 이거는 독도 편입 문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독도 편입 문서에서는 나가이가 그 섬으로 이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이주를 합니까? 그럼 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에러스크는 그걸 갖다 알 의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의욕이 없었다. 전혀 의욕이 없죠. 그러면 화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그런 걸 성실하게 조사해 줄 가치를 느끼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양유찬 대사가 창피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떤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섬을 주장한 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does not appear. 이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 말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놨어요. 이건 단정적으로 딱 부정을 딱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만일 그런 뜻으로 영어를 썼다면 그 영어는 does not appear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cannot be viewed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다릅니다. 창피한 짓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게 개입할 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는지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지방방송. 이 벤플리드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 교과서에 나오던 사람이죠. 벤플리드 장군. 그리고 메가더의 조카도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군지 저는 모르겠는데 감각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으로 이 조약에서 확정이 됐다고 믿고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에 공문을 보내고 뭐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은 이 사람들은 조약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본국에 공문을 보내고 할 거 뭐 있습니까? 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졌는데 그리고 그 조약의 주역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방방송이죠. 중앙방송은 떨렸습니다. 떨려서는 조약의 주역이면서 조약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장관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자 동경주재 미국 대사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 내용은 러스크스 하는 일본 측에 전달된 바 없으니 미국은 독도 분쟁에서 일본 측에 써야 할 의무가 없음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양 나라가 이 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문서 전달 방향이 받는 사람이 누구고 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따뜻해서 하는 말이고 이 상당히 이것도 이 비웃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창피한 일입니다. 요 전문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모습 그대로 카피가 딱 돼가지고 요 마크 라브모의 사이트에 요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그 날짜별로 미국의 문서가 딱 진열되어 있는데 요 날짜를 딱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영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크 라브몬은 상당히 저한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써놓은 걸 보고 저는 독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빼놓았던 오키나와 이야기. 그럼 오키나와는 원래부터 일본령이라 주장이 틀렸고 나중에 미국이나 호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약문대로만 해석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은 일본인 에이지 오구마라고 쓴 책이 1998년에 최근에 일본인의 경계라는 일본어로 된 이 책을 썼는데 그것이 영문화돼 가지고 최근 2014년에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이래 가지고 에이지 오구마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륨 1의 첫 번째 오키나와 나오는 책에 14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7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게 조언을 하기를 두말할 필요 없이 오키나와를 미국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 이유가 대서양 헌장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서양 헌장은 1941년에 만들어졌으므로 그 헌장 속에 나중에 식민지를 모두 해방해야 하며 영토의 확정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전체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독도 4 폭력과 탐욕에도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호주와 다른 나라들 미국에게 아예 오키나와를 편입하라 그랬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냉전이 격해 있었고 서방 세계는 공산 세력의 이 침투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오키나와를 독립시켜서 오키나와는 일본하고는 좀 다른 나라다 이래 생각하고 독립시켜서 다시 옛날의 왕국이나 공항으로 오키나와 독립국으로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허약한 신생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공산화가 되어버릴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은엑스를 독립을 시키려니까 공산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편입하니까 이 대서양 헌장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과 더욱 사이좋게 가깝게 되어서 일본을 미국과 이 우방으로 바싹 끌어당겨서 절대로 저쪽으로 넘어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일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 끼어들어가는 것은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조약문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일본 땅이 아닙니다.